서기 2022년 하늘, 땅, 바다에서 생태계 내에 많은 종족이 사라졌다. 알라우트라 눈병아리, 하와이 꿀풍금조, 서부 검은 콧불소, 보석 달팽이, 양쯔강 돌고래가 사라졌고 몇 년 후엔 꿀벌이 멸종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 사람은 5,161만 695명으로 어쩌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인류이기도 하다. 세계의 석학들은 하나의 종이 사라짐으로써 생태계에 붕괴가 오게 되고 결국 인류의 위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심각한 멸종위기 곤충을 살펴보고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곤충 보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눌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소울 멤버들 인사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고뭉치의 뭉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무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쨍하고 해뜰날 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최근 50년 사이 전 세계 동물의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 최근 50년 사이에요? 네. 그만큼 많이 사라졌나요? 3분의 2 정말 놀랍죠? 체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제는 그럼 그림으로만 만날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진짜. 그 오프닝에서 얘기하셨는데 한국인이 가장 먼저 사라질 인류라고 하셨잖아요. 저 좀 충격받았어요. 오 마이 갓. 어떡해. 그렇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영국 옥스포드대 인구문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으로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하는데요. 2305년이 되면 아마 한국이 사라질 거라는 그런 데이터가 컴퓨터 돌려봤더니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경제연구소 발표에서도 현 추세대로라면 2100년 한국의 예상 인구는 2468만 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큰일 아닌가요? 진짜 이게 한국 인종이 이게 사라져 간다니. 이게 마침 좀 멸종위기처럼요. 우리나라도 올봄에 화재가 많이 났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요즘 기후의 변화로 극도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화재가 나서 코알라나 캥거루 같은 멸종위기 동물이 또 한 번 큰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보셨군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동식물이 한 가지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꿀벌이 뉴스에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뭐 어디서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없어졌다거나 또 통째로 사라져서 뚜껑 열어보니까 또 빈통만 남아 있다거나 맞아요. 뭐 이러다가는 진짜 꿀벌도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되는 건가요? 맞아요. 정말 지금 상태로 간다면 꿀벌도 멸종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어떡해요. 맛있는 꿀도 못 먹고, 그쵸. 꿀물도 이제 끝이야. 네, 요즘 연일 사라진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꿀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생태계 내의 동식물이 사라지면 고리처럼 만들어진 생태계잖아요. 결국 큰 변화가 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생활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인류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멸종을 막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의 변화에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희귀 동식물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은 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인류 생존을 위한 일이죠.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바다에 사는 돌고래인 상괭이도 멸종위기 동물이잖아요. 아주 귀엽게 웃는 얼굴로 바다를 그냥 퐁퐁 뛰어다니며 기쁨을 주는 동물인데요. 이 상괭이도 한 해에 1000마리씩 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생각보다 엄청 많은 수치네요. 또.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중에 80% 정도는 안강망이라는 그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가느다란 안강망 그물에 걸리면 상갱이가 질식해 죽는다고 하는데요. 물고기를 잡아야겠지만 또 보호하는 방법도 찾아야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저희의 아들, 딸, 또 손자, 손녀도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니까 이런 자원을 꼭 보호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살던 아기 고래 얻고 다니던 귀신 고래.
요즘 더 이상 보이지 않잖아요. 배 타고 나가도 못 봤어요. 장식물로는 보일 수 있는데. 네, 암각화에만 남아있죠. 네. 네. 상병이도 이렇게 사라져 암각화에만 남게 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이 있죠. 안강망 말고 좀 조밀하지 않는 그런 그물을 사용하면 상갱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상경이를 보호할 수도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큰 동물이나 식물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곤충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곤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울산에 사는 희귀 곤충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울산에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곤충 복원 전문 기관도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진짜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울산대공원 생태관이 희귀곤충 복원 전문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생태관이라고 하면 거기 나비 정원 있는 곳이죠. 네, 맞아요. 300여 점 이상의 다양한 나비를 관찰할 수도 있고 음. 나비의 일생과 생태까지 관찰할 수 있는 곳이죠. 저는 당연히 다녀와 봤죠. 저희 애들이 거기 가서 막 나비 따라 뛰어다니고 거기 안이 조금 따뜻하거든요. 뭐 옷 네. 벗고 뛰어다니고 잡으러 다니고 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 생태관이 희귀곤충 복원 전문기관으로 2010년도에 크게 알려졌죠? 진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2010년에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서울대공원을 비롯하여 인천 나비공원, 강원도의 자연환경연구공원, 대구 북무공원, 경북 양양 반딧불이 생태학교, 경남 남해 나비 생태원 등 7개의 국내 유명 곤충 기관과 공동 연구를 하고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봤습니다. 이런 곤충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아이들 어릴 때 한 번씩 다녀봤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기관들이 바로 멸종위기 또는 희귀곤충 복원과 사육, 증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희귀곤충이라면 어떤 것인가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럼 우리 희귀곤충 복원 전문가를 모셔서 궁금한 점들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네, 좋아요. 울산대공원 생태관 희귀곤충 복원 담당 김민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시설공단 생태여행관에서 근무 중인 김민환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기후위기 때문에 또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해서 다양한 생물의 종들이 멸종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멸종위기 곤충을 복원하신다고요? 맞나요? 네, 네. 멸종위기 복원에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무디님 물어보고 싶은 것도 아까 있었죠? 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 가까운 곳에서도 이 멸종위기의 곤충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전 몰랐거든요. 이 희귀곤충 복원이란 어떤 일인 건지 그리고 복원하고 있는 곤충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희귀곤충 복원이라고 하면은 저희 지금 보면 우리 주위에 사라져가고 있는 곤충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멸종위기 야생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곤충들을 저희가 이제 복원해서 이제 다시 환경을 보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생태여행관에서 복원하고 있는 종은 두점박이 사슴벌레라는 멸종위기 2급 종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복원하고 계신 곤충들도 물론 있으실 거고 많은 사례들이 있을 텐데요. 혹시 복원하시다가 실패한 그런 사례들도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복원하고 있는 종은 현재까지는 아직 실패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100% 성공률인가요? 수량은 변동이 항상 있지만 네. 이제 증식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한 증식한 지 13년 정도 네, 됐습니다. 그 2010년부터 시작하셨으니까 2009년부터 네. 해서 계속해서 네. 13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눠주기도 하시나요? 이게 따로 멸종 위기종 자체가 저희가 이제 법적인 부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양은 불가능하고요. 가서 따로- 하나 받아오려 했는데 안 되는데. 뭐 받아오시려면은 환경부에 그쵸. 이제 환경부의 허가를 승인을 받으시면은 먼저 가셔야겠네요. 환경부까지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 천연기념물 곤충하고 희귀곤충은 어떻게 다른가요? 뭐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관할 부서가 다른 부분이고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면은 뭐 일단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고 뭐 지형, 뭐 그다음에 하나의 뭐 문화재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들어가고요. 하지만 이제 멸종위기 야생 동물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만을 이제 멸종위기 희귀곤충이라고 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저희가 뭐 장수하늘소 그리고 뭐 상굴뚝나비 그 비단벌레 요런 종은 뭐 환경이라든지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이름도 정말 멋져요. 하늘소,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 산불뚝나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벌레도 그냥 벌레 아니고 비단벌레. 아, 그러면은 그 희귀곤충 복원하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지금 저희 기관에는 총 6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국가기관으로서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협약 기관들에서도 이제 복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니, 6분이 이렇게 하신다는 건 이거 정말 슈퍼 파워 짱인데요. 이게 희귀곤충 없어지는 거를 갖다가 새로 복원시키는 건데 이게 되나요? 대단하십니다. 그 인력이 부족하진 않나요? 더 많아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인력도 부족하긴 하지만 뭐 인력뿐만 아니고 뭐 시설 자체도 좀 협소하긴 하지만 그 협소한 공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협소한 하고 공간에서도 100%의 그 성공률을 지금 자랑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 능력자입니다. 네. 100% 아. 캡장. 와우. 네. 자, 그러면요. 복원에 성공하는 곤충들은 저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시설에서 증식 복원하고 있는 개체들은 저희 곤충생태관 내부에 일부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뭐 국립생태원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곤충들이 그런데 희귀곤충이 됐나요? 왜 희귀해졌나요? 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 사회를 봤을 때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분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한 20년 전 이렇게만 봤더라도 손쉽게 뭐 주변의 나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나가면은 나비를 쉽게 네.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맞아요, 생각되고요. 진짜. 그리고 맞아요. 제가 뭐 매년 봤을 때도 호랑나비나 이런 거는 아주 뭐 어. 손쉽게 날아다니는 걸 아. 봤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년 근무하면서 한 10마리 정도 저희가 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숫자가 아무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호랑나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게. 태화강 산책하면서. 그렇죠? 거기 호랑나비는 워낙 익숙하잖아요. 노래도 네. 있고 또 저희한테도 많이 아싸 이렇게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길 다니면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저희 그 희귀 곤충 이렇게 복원하는 일을 하시면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뭐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곤충이 있어야 이제 저희가 복원을 할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허가를 받고 저희가 직접 채집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뭐 아무래도 채집 도구들을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되는데 그 도구들이 뭐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뭐 잠자리채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문가 아. 장비는 좀 다른가요? 잠자리채랑 달라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큰 잠자리채랑 뭐 저희가 뭐 사이즈가. 그리고 또 뭐 도끼도 들고 다니고 손도끼도 들고 다닐 때도 손도끼요? 있고 이렇게 뭐 나무를 또 뭐 잘라야 된다거나. 나무를 또 썩은 나무를 또 자르고 있다 보면은 주위에서 오셔가지고 네. 뭐 하고 있는지 뒤에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나무를 또 이렇게 벌목해서 가는 거 아닌가 맞아. 해서. 또 뭐 자연을 훼손하는 그쵸. 거에 아닌가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뒤에서 많이들 지켜보시더라고요. 일단 도끼 들고 간다. 누가 그러면 와, 이거 뭐 무서워서 그렇죠. 경찰에 네. 신고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잠자리채까지는 용서하는데 도끼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뭐 당황하기도 했지만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채집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나요? 이게 일반인들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노하우라고 하면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나비 채집할 때 노하우는 다들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덮는 부분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휘두르는 부분으로 네. 하시는데
보통 이제 나비 같은 경우들은 앉아 있다가 위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아. 잠자리채를 아래에서 들면서 위로. 아, 예, 반대방향 들면서 반대로. 이렇게 저희는 이때까지 반대로 맨날 했네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덮다가 네. 덮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아. 이제 그렇기보다는 이제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걸 이게 고려를 해서 낚아채듯이. 채집을 하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다른 또 노하우 또 알려주세요. 너무 많이 알려주셨다가 다 싹쓸이 하면 안 아, 되는데. 그러면 다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네. 다음을 기약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번에 하나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곤충 복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무래도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하면은 제일 기뻤던 거는 이제 제가 보통 1년의 과정 중에 지금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겨울을 시작해서 봄에 이제 새롭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 봄에 확인을 했을 때 그 두점박이 사슴벌레들이 알을 몇 개나 낳았는가, 그 개체가 유충들이 얼마나 나왔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때 좀 감동이 크고요. 그리고 그 유충들을 다시 이제 성충이 되는 과정을 또 확인할 때 그때 또 가장 감동이 크게 밀려옵니다. 감동이 그 마음으로 애벌레를 낳으셨군요. 지켜보는 그 과정이 진짜 엄마의 맞아요, 마음으로 진짜 엄마의 그렇죠.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같아요. 마음으로 네. 한 개체 한 개체 열심히 아, 증식하고 있습니다. 한 알 한 알. 한 너무 알. 소중하죠. 그러네요. 한 알 한 알.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혹시 이게 아까 좀 곤란했던 때는 또 있으신가요? 이게 지금 곤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요런 멸종 위기종인데도 저희가 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뭐 불법적으로 조금 개체들을 사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부산에 이제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이 몰수 개체를 저희 쪽에 이제 위탁 관리를 좀 해달라 이런 부분도 들어왔고요. 그런 거 봤을 때 개인적으로도 암암리에 이렇게 사육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곤란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 곤충 시장이 꽤 큰가 보죠, 우리나라에? 이게 뭐 곤충 시장이 아무래도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그 규모 자체는 뭐 금액 자체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점점 매년 커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부분이고요. 네,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어서. 네. 그래도 이거 불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네. 희귀곤충 같은 예, 경우에는. 멸종위기 곤충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포획도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사육도 그렇군요. 불가합니다. 네. 예, 그러면 앞으로 복원하시려는 곤충이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는 이제 한 종 정도 더 계획은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물방개라고 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이 됐고요. 물방개가 멸종 위기종이었나요? 그리고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물에 가서 남자애들 맨날 짓궂게 그거 잡아갖고 네네. 울리고 막 이랬는데.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와 멸종위기라니. 예, 지금 2017년에 지정이 돼서 지금 한 5년 정도 됐고요. 요 물방개를 한번 복원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참 그리고 울산 대공원에서는 매년 나비 축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관련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4월 30일 저희가 이제 울산 대공원 20주년 기념해서 나비 날리기 행사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와, 나비 날리기요? 날리기요? 연날리기 아니고 나비 날리기. 요게 이제 뭐 살아있는 나비들을 저희 나비정원에 이제 방사를 해주는 그런 행사고요. 저희가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행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 빨리 신청해야겠는데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희귀곤충 관련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도 아마 많은 곤충들이 사라져 가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서 뭐 많은 환경적인 변화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 영향이 지금 계속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지속적으로 복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에 따른 노력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늦출 수는 있을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또 많은 뭐 관심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개개인 분들이 조금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곤충들의 남다른 애정 갖고 계시고 우리들도 다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곤충들하고 많이 뛰어다녔는데 메뚜기도 잡아먹고 요새는 또 식용 곤충으로도 또 많이 곤충들이 대한식품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 수 있을까? 곤충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희귀곤충 복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울산대공원 생태관 여행관의 김민환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멸종위기의 동물과 곤충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우리 뭉치님, 무디님 어떠셨어요? 아, 네.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곤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은 없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키우고 했지만 제가 막 예뻐, 좋아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렇게 희귀 곤충 복원하는 이야기도 듣고 채집하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 노하우도 듣고 또 이렇게 하시려고 노력하는 연구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일 해내고 계셔서 시민의 입장으로서 감사하고요. 저 멸종 위기 동물들이 아직도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희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좀 쉽게 이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제가 잘 몰랐던 이야기를 들어서 좀 더 재밌었고요. 좀 자연의 변화는 좀 인류에게도 좀 밀접한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우리를 좀 괴롭힌 뭐 코로나 같은 질병이 뭐 천걸한 것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자연의 영향의 한 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정말 목이 메이게 재밌었는데요. 네,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 정말 30년 만에 사라져가던 동물이 48종이나 멸종위기를 벗어났다는 뉴스도 들리고요. 이렇게 또 곤충을 열심히 복원하셔서 우리 울산에서는 특별히 두점박이 사슴벌레 또 복원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울산 정말 멋진 곳인 것 같아요. 멋진 전문가들이 있는. 네, 감사합니다. 울산. 네, 우리 감사합니다. 좋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있을 때 잘해 라는 말 가끔 사용하시죠? 생명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생태계의 다른 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보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들 있을 때 정말 잘 지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